구인옥 씨, 저희 어머니 맞습니다. 양동익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한 통. 여기 병원입니다. 구인옥 씨가 지금 위독하세요.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양동익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인옥 씨가 어떻게 됐다고요? 30년 전 공기철 원장과 함께 사라진 여자 구인옥. 사람들은 두 사람이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인옥도 공기철도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거짓말을 숨겨온 사람, 늘선한 약국의 단골 손님, 미향. 도대체 1995년 5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인옥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리고 미향이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 과연 30년 전 그날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정하나, 나 우리 엄마 찾았다. 양동익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전화를 듣고 있던 공정하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양동익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던 양동익의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를 찾았다고? 도대체 어떻게? 공정한의 물음에 양동익은 휴대전화를 꽉 쥔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이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구인옥 씨가 위독하시다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엄마가 맞대. 공정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동익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극장 방송을 보셨대. 간간히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가족을 찾으셨고 내 이름을 계속 불렀대. 꼭 전할 말이 있다고 하셨다더라. 나 병원 가봐야겠어. 공정한은 당황한 얼굴로 양동익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래, 동희가. 일단 가봐.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해. 양동익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그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다는 말은 가슴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공정한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에게 구인옥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실종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공정한은 오랫동안 구인옥 여사가 자신의 아버지 공기철 원장과 바람이 나서 함께 도망간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온정시장 사람들 역시 그렇게 말했고 그 소문은 30년 동안 진실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구인옥 여사와 공기철 원장이 사라진 시기는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1995년 5월 모두가 두 사람이 함께 도망쳤다고 믿었던 그달, 어쩌면 두 사람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양동익이 병원으로 향한 뒤 공정한은 한참 동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 구인옥을 향한 오해, 그리고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1995년 5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위독한 구인옥 여사가 마지막으로 전하려는 말은 과연 누구의 이름을 향하고 있을까요? 한편 병원으로 향한 양동익과 달리 공정한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정한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나선에는 아들의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정하나,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공정한은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익이 어머니 찾으셨대요.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나선에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고 옆에 있던 한성미 역시 기겁한 얼굴로 공정한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구인옥을 찾았다고? 나선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공기철과 함께 사라졌다고 알려진 여자. 온정시장 사람들이 입을 모아 손가락질했던 그 이름이 다시 가족들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한성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공정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위독하시대요.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가족을 찾으셨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선혜의 얼굴에는 충격과 불안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단순히 실종된 사람이 돌아왔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인옥이 가족을 찾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나선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기철은 분명 자신을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 과거는 묻어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인옥은 왜 반대로 가족을 찾는 걸까요? 같은 시기에 사라졌던 두 사람이 왜 전혀 다른 말을 남기고 있는 걸까요? 나선혜는 점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쩌면 30년 동안 믿어왔던 소문이 전부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정한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공기철이 정말 구인옥과 도망친 것이 맞다면 구인옥은 왜 죽기 직전 가족을 찾는 것일까요?
것일까요? 그리고 공기철은 왜 끝까지 자신을 찾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날 밤 공정한의 집에는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두 사람의 이름이 다시 떠오른 순간 오래 묻혀있던 진실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익은 병원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말도, 그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말도,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말도 모두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하자 요양병원 담당자가 양동익을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구인옥 씨 가족분이실까요? 양동익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희 어머니가 왜 여기 계신 겁니까? 담당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처럼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인옥 씨는 30년 전 이 요양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정확히는 1995년 5월쯤이었습니다. 당시 보호자라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지만 오래전부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동익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전이요? 저희 어머니가 30년 전부터 여기 계셨다고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상태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의식이 흐릿했고 기억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족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양동익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기철 원장과 바람이 나서 어린 자신을 뒤로 한 채 도망쳤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었고, 그래야 버림받은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라니요? 30년 동안 이곳에 있었다니요?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람극장 방송을 보셨습니다. 화면에 양동익 씨가 나오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니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믿지 않았습니다. 워낙 기억이 오락가락하셔서요. 그런데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오시는 날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다. 내가 꼭 만나야 한다. 그렇게요. 양동익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망으로 버텨온 30년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인옥이 누워 있었습니다. 양동익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을 안아주던 손, 밥상 앞에서 웃던 얼굴,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따뜻한 눈빛. 그런데 병상에 누운 구인옥은 너무도 야위어 있었습니다. 세월과 병이 온몸을 지나간 사람처럼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병상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구인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양동익을 향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던 구인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희가 양동익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부르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구인옥은 힘겹게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양동익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동익이 먼저 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구인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희가 엄마가 또 정신이 사라질까 두렵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기억해야 해. 양동익은 숨을 죽였습니다. 구인옥은 눈을 감았다 뜨며 30년 전 기억을 힘겹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엄마에게 친한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 이름은 미양이었지. 구인옥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런데 미양이는 오래전부터 공기철 원장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다더구나. 하지만 공 원장님은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말렸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남의 가정을 흔드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고. 접어야 한다고. 양동익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미양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구인옥은 고통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양이는 받아들이지 못했어. 늘 그랬다. 내가 먼저 좋아했다. 내가 먼저 사랑했다. 그런데 왜 나선애가 그 사람 옆에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선애 씨를 시기하고 질투했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에는 독이 차 있었다. 양동익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1995년 5월 그날도 미양이가 나를 찾아왔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마지막으로 공 원장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 자기가 멀리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사만 하고 싶다고 했어. 정말 마지막이라고. 나한테 울면서 부탁했지. 구인옥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믿었어. 바보처럼 믿었다. 미향이가 정말 마음을 정리하려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고 들어줬지. 그날 밤의 기억이 구인옥의 목소리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구인옥은 망설이다가 공기철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기에 전화를 거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저기 공 원장님, 저 구인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공기철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구인홍 여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구인옥은 미양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미양은 두 손을 모은 채 애원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구인옥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동생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혹시 지금 잠깐 진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공기철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있는 거라면 가봐야죠. 어디로 가면 됩니까? 구인옥은 미양이 적어준 장소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시장 뒤편,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래된 창고 근처였습니다. 미양은 환자처럼 보이기 위해 쇼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구인옥은 그저 미양이 마지막 인사를 조용히 하고 싶어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공기철은 급한 전화를 받고 서둘러 옷을 챙겼습니다. 나선에는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방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가요? 공기철은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급한 환자가 생겼어.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나선에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방금 구인옥 씨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기철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는 동생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당신 먼저 자. 나 얼른 환자만 보고 올게. 나선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공기철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환자가 부르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했고 가족보다 아픈 사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선에는 그런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지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간 공기철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인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밤 사라졌고 다음 날부터 온정시장에는 무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구인옥과 공기철이 바람이 나서 함께 도망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믿었습니다. 공기철이 밤중에 구인옥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는 사실, 구인옥도 그날 사라졌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구인옥은 눈물을 흘리며 양동익의 손을 더 세게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다, 동희가. 우리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 엄마는 그날 미향이에게 속았던 거야. 공 원장님도 속았던 게야. 양동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양동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인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았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그날 밤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구인옥은 마른 입술을 힘겹게 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공 원장님은 약속한 곳에 정말 오셨지. 엄마가 전화로 말한 대로 환자가 있는 줄 알고 가방까지 들고 오셨어. 그분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누군가 아프다는 말만 믿고 달려온 거였지. 1995년 5월의 밤이었습니다. 시장 뒤편은 늦은 시간이라 인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오래된 간판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구인옥은 미양 옆에 서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명 미양은 마지막으로 인사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기철을 더는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떠나기 전에 딱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인옥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미양이 아무리 어리석은 마음을 품었다 해도 남의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모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공기철이 급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의사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구인홍 여사님,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공기철의 첫마디는 미양이 아니라 환자였습니다. 그 순간 구인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양의 부탁으로 거짓 전화를 걸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구인옥은 머뭇거리며 미양을 바라봤습니다. 미향아, 이제 말해. 공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만 하고 끝내겠다고 했잖아.
그러자 미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양의 눈빛은 구인옥이 알고 있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온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온 욕망을 더는 숨기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양은 공기철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원장님, 저예요. 저 미양이에요. 공기철은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미양 씨? 아프신 분이 미양 씨였습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미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원장님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그 한마디에 공기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인옥 역시 크게 놀라 미양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향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지막 인사만 한다며. 하지만 미양은 구인옥의 손을 뿌리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훨씬 전부터 좋아했어요. 나선의 씨보다 제가 먼저였어요. 저는 원장님이 처음 시장에 오셨을 때부터, 아니, 그보다 더 전부터 원장님만 봤어요. 그런데 왜 나선혜 씨가 원장님 옆에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공기철은 당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양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밤중에 불러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말에 미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정이요? 늘 그 말뿐이네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원장님이 저를 한 번만 봐주길 얼마나 바랐는지 아세요? 구인옥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양의 앞을 가로막으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미향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야. 내가 아무리 먼저 좋아했다고 해도 그 마음으로 남의 가정을 흔들 권리는 없어. 미양은 구인옥을 노려봤습니다. 공기철도 차분히 말했습니다. 미양 씨,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인옥 여사님도 더는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공기철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양이 무너진 사람처럼 공기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한 번만요. 제 말 한 번만 제대로 들어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원장님을 기다렸는지. 공기철은 미양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려 했습니다. 놓으십시오. 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미양은 더 세게 매달렸습니다. 구인옥이 급히 다가가 미양을 말렸습니다. 미향아, 그만하라고 했잖아. 내가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구인옥이 미양의 어깨를 붙잡고 떼어내려는 순간 미양은 신경질적으로 구인옥을 밀쳐냈습니다. 구인옥은 뒤로 휘청였습니다. 공기철이 놀라 그녀를 붙잡으려 했고 미양은 다시 공기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골목 입구에서 엉켜버렸습니다. 구인옥은 미양을 떼어내려 했고 공기철은 두 사람을 말리려 했고 미양은 공기철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실랑이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옆 낡은 계단 아래로 구인옥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구인옥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그녀를 잡으려던 공기철도 함께 휘청했습니다. 미양이 두 사람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 사람의 몸이 한꺼번에 흔들렸고 공기철은 구인옥을 감싸려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구인옥은 무릎을 심하게 찌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양도 충격으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던 미양이 가까스로 눈을 떴을 때 공기철은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인옥은 무릎을 움켜쥔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공기철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미양을 불렀습니다. 미향아, 사람 불러. 빨리, 원장님이. 하지만 미양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를 흘리는 공기철과 쓰러진 구인옥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믿기지 않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는 곧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끝장이다. 자신이 밤중에 공기철을 불러냈다는 사실, 구인옥을 속여 전화를 걸게 했다는 사실, 공기철에게 고백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양은 온정시장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었습니다. 나선혜에게도 공정한에게도 양동익에게도 모든 진실이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미양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구인옥은 흐릿한 눈으로 그런 미양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언니가 말렸잖아. 언니가 밀었잖아. 원장님이 나를 받아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구인옥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미양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미양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공기철은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났고 구인옥은 무릎을 크게 다친 채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미양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기철이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자 미양은 그를 숨겼습니다. 공기철이 과거를 떠올리지 못하게 만들면 그날 밤 진실을 말할 사람은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인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인옥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고 충격과 고통으로 기억이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미양은 보호자인 척하며 구인옥을 요양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가족이 없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며 오래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양동익이 찾을 수 없는 곳을 골랐습니다. 서류에는 애매한 정보만 남겼고 연락처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 뒤 미양은 시장에 돌아와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사라졌대. 밤중에 구인옥이 봉원장을 불러냈다더라. 예전부터 이상했다니까. 둘이 눈빛이 달랐어.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정시장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빨리 믿었습니다. 공기철이 밤중에 나갔다는 사실, 구인옥이 같은 날 사라졌다는 사실은 소문에 불을 붙였습니다. 미양은 그 불길이 커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구인옥과 공기철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공기철은 아내와 자식을 버린 남자가 되었고 구인옥은 아들을 버리고 남의 남자와 도망간 여자가 되었습니다. 구인옥은 병상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희가 엄마는 그때부터 계속 갇혀 있었다. 몸은 살아 있었지만 세상에서는 이미 도망간 여자가 되어 있었다. 아무도 엄마를 찾지 못하게 미향이가 다 막았다. 그리고 공원장님도 기억을 잃은 채 미향이 손에 숨겨졌다. 양동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구인옥은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더 무서운 건 미향이가 완전히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였다. 가끔 사람을 보내거나 약을 보내왔다. 엄마가 그날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쳤거든. 미향이는 그 약을 보내왔던 거야. 양동익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릎약. 구인옥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릎약. 그런데 그 약이 어디서 온 건지 엄마는 나중에야 어렴풋이 알았다. 약 봉투에 찍힌 이름이 있었어. 늘선한 약국. 양동익은 숨을 멈췄습니다. 구인옥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선혜 씨 약국이었어. 미향이는 건강보험이 없다고 하면서 그 약국에서 주기적으로 약을 타갔을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말이다. 나선혜 씨는 그 약이 누구에게 가는지도 몰랐을 거다. 자기 남편이 사라진 그날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던 구인옥에게 가는 약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니? 양동익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늘선한 약국에 주기적으로 들르던 미양, 건강보험이 없다며 현금으로 약을 타가던 모습, 별다른 의심 없이 약을 내어주던 나선혜, 그리고 그 약이 30년 동안 요양병원에 숨어있던 구인옥의 무릎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쓰였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은 미양이 구인옥의 생존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구인옥을 직접 숨겼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30년 동안 그 존재를 관리하듯 지켜보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양동익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양이 그동안 엄마가 살아있는 걸 알고 있었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약까지 보내왔다는 거네. 구인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동익은 병실 바닥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원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자신은 30년 동안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를 악물었고 누군가 구인옥을 욕하면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를 함께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빼앗긴 것은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들과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구인옥은 양동익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가락에는 힘이 거의 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절박했습니다. 동희가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날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너한테 가려고 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없었지. 미향이가 모든 길을 막았어. 사람들 입을 거짓말로 채웠고 엄마를 찾는 길을 끊었다. 양동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밝힐게. 미양이 그 여자가 엄마한테 한 짓, 공기철 원장한테 한 짓, 우리한테 한 짓 전부 밝혀낼게.
구인옥은 그제야 아주 희미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가슴에 박혀있던 돌덩이를 조금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양동익은 병상 옆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고의 진실, 미양의 거짓 소문, 공기철의 기억상실, 요양병원으로 보내진 구인옥 그리고 늘선한 약국에서 주기적으로 타간 무릎펴 모든 조각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양. 양동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미워했던 아들이 아니라 30년 동안 어머니의 누명을 벗겨야 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공정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공정한의 목소리가 들리자 양동익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한아, 내 아버지랑 우리 엄마 도망간 거 아니야? 공정한은 숨을 멈춘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동익은 병상에 누운 구인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그 사고를 숨긴 사람이 있어. 미향이야. 수화기 너머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공정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떨리는 숨을 삼키며 다시 말했습니다. 정한아, 이제 우리 둘 다 알아야 해. 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엄마가 왜 3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는지, 미양이 뭘 숨겼는지 끝까지 파헤쳐야 해. 30년 동안 어머니를 버린 사람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30년 동안 공기철은 가족을 등진 남자로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양동익은 눈물 젖은 얼굴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밝혀낼게. 그 순간 닫혀있던 30년 전 진실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